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입니다. 올해 52이죠. 평생 약사로 일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건 큰오빠 번호였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죠. 미선아, 혹시 내가 방해되는 것 같으면 말해. 나는 언제든 갈 수 있어. 정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전혀 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 눌러앉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싸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정희가 제 대답을 듣고 영우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영우도 그 미소에 화답했죠. 마치 둘만의 비밀이라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을 텐데. 미선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랐으니까. 정희가 친정엄마 영정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고마워. 저는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 정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문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장례식장은 분주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죠. 영우와 정희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특히 정희가 조문객들에게 인사할 때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마치 자기가 이 집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선이 친구 박정희입니다. 정희는 조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영우와 함께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화가 났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인데 왜 정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걸까요?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큰 고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왜요? 너무 나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영우하고 너무 친해 보이고. 큰 고모 말씀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뜻이니까요. 그냥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억지로 변명했지만 제 자신도 납득이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우와 정희는 더욱 가까워 보였어요. 뭔가 할 말이 많은 듯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은 웃기까지 했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선아, 좀 쉬어. 내가 대신 인사받을게. 정희가 그렇게 말하며 제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래도 많이 힘들 텐데. 정희는 계속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어요. 마치 이 집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때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뭔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정희야, 나랑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지금? 괜찮아. 응, 잠깐만. 저는 정희를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너 혹시 우리 영우랑 뭔가 있는 거야? 정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영우 오빠랑? 그럼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평소에 연락도 안 했으면서. 정희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선아,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야. 정말? 정말이야. 내가 왜 내 남편이랑 그런 일이 있겠어? 정희는 부인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영우는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와 눈빛을 주고받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히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었죠.
하지만 곧 그 추측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엄마 장례식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모셨는데 오빠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저는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손도 제대로 씻지 않은 채로요.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정엄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90살의 나이였지만 평소에 정정하셨거든요. 혈압약 빼고는 먹는 약도 없으셨고 식사도 잘 챙겨 드셨는데요.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영호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그래도 어머니 연세가 연세이니까. 갑작스러워서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로 통화했는데.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죠. 은퇴 전에는 중소기업에서 임원을 했고 지금은 집에서 취미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장례 준비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영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예약을 하러 나가려는데 영호가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평소에는 저와 함께 다니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죠. 미선아, 나는 좀 볼 일이 있어서 따로 나갈게. 무슨 일인데요? 그냥. 친구 만날 약속이 있어서. 영호는 대답을 얼버무리더니 서둘러 나갔어요.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왠지 석연치 않았죠. 친정엄마 장례를 앞두고 무슨 친구 약속이 그렇게 급했을까요? 그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호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누구한테서 연락 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영호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들이. 하지만 영호는 이미 은퇴한 지 2년이나 됐어요. 회사 동료들과 그렇게 자주 연락할 일이 있을까 싶었죠. 게다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미소를 짓는 게 영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죠.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도 신경 쓰였고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영호가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여서 말하고 있었어요. 내일 장례식장에서 보자고. 응, 알았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문틈으로 엿들었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어요. 영호가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 가서 마지막 점검하자. 네, 그러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었거든요. 영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남편이었어요. 온화한 성격에 저를 잘 챙겨주고 결혼 생활도 큰 문제 없이 해왔죠.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장례식 전날 영호는 또다시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장례식장 근처에서 화환 주문하고 올게.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화환은 이미 주문했거든요. 하지만 굳이 따지고 들지는 않았죠. 친정엄마 장례를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으니까요. 영호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친정엄마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영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어요. 영호가 휴대폰을 두고 나간 거였죠. 평소에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내일 꼭 보자. 기다리고 있을게. 발신자는 정희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박정희였습니다. 왜 정희가 영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정희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결혼한 후에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죠. 화려한 성격에 말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제 남편과 따로 연락할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1시간 후 영호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건네주자 영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폰을 두고 갔네. 뭔가 없어? 모르겠어요. 저는 안 봤는데요. 거짓말이었지만 영호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영호는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정희가 보낸 그 메시지 말이죠. 그날 저녁 영호는 평소보다 부쩍 친절했어요. 저녁을 차려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요. 많이 힘들지? 내일 장례식 끝나면 좀 쉬어. 고마워요. 하지만 영호의 친절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미안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밤이 되어서도 영호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저한테서 가리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영호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구한테서 그렇게 자주 연락이 와요? 아, 장례식 관련해서 친척들이 연락하는 거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친척들 연락을 받으면서 왜 미소를 짓겠어요? 게다가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는 꼭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답장을 보냈거든요. 새벽 2시경이었을 거예요. 영호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죠. 영호는 소파에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요. 내일 조심해서 와. 미선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아니야, 괜찮아. 계획대로 하자. 응, 나도 기다리고 있어. 이상했어요. 장례식에 누가 온다는 건지, 왜 저한테 숨겨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호가 방으로 돌아오자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장례식인데 많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영호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그 손이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는 길에서도 영호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제가 쳐다보면 다시 평범한 표정으로 돌아오곤 했죠. 누구기로 했다고 했죠? 제가 물어보자 영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친척들이랑. 친구들도 몇 명. 어떤 친구들요? 그냥 아는 사람들. 영호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평소라면 구체적으로 말해줬을 텐데 이상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도 영호는 뭔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계속 입구 쪽을 쳐다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보,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영호는 그렇게 말하더니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친정엄마 빈소를 혼자 지키고 있는 저를 남겨둔 채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호를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니까요. 하지만 곧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습니다. 영호가 밖으로 나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빈소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박정희였어요. 미선아. 정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장례식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모습이었죠. 정희야, 와줘서 고마워. 저는 정희를 껴안으며 인사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라 정희가 와주니 든든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셨다면서? 정말 충격이었어. 정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이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죠. 영우 오빠는 어디 있어? 정희가 갑자기 제 남편을 찾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정희와 영우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몇 번 만난 게 전부였으니까요. 잠깐 나갔어. 곧 올 거야. 아, 그래? 정희는 의외로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에 정희는 저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그날은 달랐거든요. 계속 문 쪽을 쳐다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장례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응, 그래도 영우가 많이 도와줘서. 영우 오빠 요즘 어때? 건강하고? 또 영우 이야기였어요. 왜 정희가 제 남편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너는 어떻게 영우가 나갔다는 걸 알았어? 제가 물어보자 정희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냥 보이지 않아서. 둘러대는 투였죠.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희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아,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정희는 그렇게 말하더니 서둘러 나갔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했는데 나가는 방향이 화장실 반대쪽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쪽이었죠. 혼자 남은 저는 뭔가 불안했어요. 영우도 나가고 정희도 나가고. 둘 다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밖으로 나간 것도 이상했고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영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아,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영우는 대답을 얼버무리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옷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영우는 평소에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정희가 왔다 갔어. 제가 말하자 영우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가? 언제? 조금 전에. 지금 화장실 갔어. 아, 그래? 영우는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문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희와 영우가 눈을 마주쳤을 때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서로 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죠. 영우 오빠 오랜만이에요. 정희가 영우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인사가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하는 인사 같지 않았어요. 뭔가 친밀한 느낌이었거든요. 응, 오랜만이야. 와줘서 고마워. 영우도 정희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평소 저에게 짓던 미소와는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더 특별해 보였어요. 정희는 제 옆에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 영우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무슨 아무라도 주고받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죠. 미선아,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정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눈은 영우를 보고 있었어요. 고마워, 정희야. 저는 고마움을 표했지만 마음속으론 뭔가 찜찜했어요.
정희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 갑자기 정희가 일어나더니 영호에게 다가갔어요. 영호 오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선이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어서요. 영호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뭔데? 두 사람은 빈소 한쪽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하는 대화라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정희가 영호의 팔을 살짝 터치하는 걸 봤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익숙한 사이처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젯밤 들었던 영호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조심해서 와. 미선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설마 그 통화 상대가 정희였던 걸까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고모, 이모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영호와 정희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미선아, 정말 힘들겠다. 큰 고모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영호와 정희는 계속 함께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죠. 저는 조문객들 응대를 하면서도 틈틈이 그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영호야, 고생 많다. 작은 오빠가 영호에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영호가 인사를 받으면서도 시선은 정희를 향하고 있었어요. 네, 형님. 별 말씀을요. 영호는 대답했지만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작은 오빠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요. 정희는 어떨까요? 정희는 조문객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있었지만 역시 영호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마치 영호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요. 저 친구 누구야? 큰 고모가 정희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박정희라고요. 아, 그래? 되게 화려하게 치장했네. 큰 고모 말씀이 맞았어요. 정희는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어요. 진한 화장에 높은 하이힐까지 신고 왔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장례식장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조문객들은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거든요. 미선아, 괜찮아? 정희가 제게 다가와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 물음이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저는 짧게 답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고요. 정희는 다시 영호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영호에게 뭔가 말을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조문객들 중에는 저희 부부를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영호 회사 동료들, 제 약국 단골 손님들. 그런데 그분들이 영호와 정희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누구야? 영호 씨랑 되게 친해 보이는데? 미선 씨 친구라고 하던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제 귀에 들렸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정희와 영호가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졌는지 말이에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저는 영호를 따로 불렀어요.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뭔데? 정희랑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어요? 영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야? 친하다니? 아니에요. 계속 같이 있으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너 친구니까 잘 챙겨주는 거지. 영호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단순히 제 친구를 챙겨주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젯밤에 통화한 건 뭐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영호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통화? 새벽에 거실에서 누군가랑 통화했잖아요. 내일 조심해서 와라고 했던. 영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 정희가 길을 몰라서 물어본 거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정희는 이 동네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어서 길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영호 씨. 정희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타이밍이 절묘했죠. 미선아, 혹시 내가 방해되는 것 같으면 말해. 나는 언제든 갈 수 있어. 정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전혀 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 눌러앉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싸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정희가 제 대답을 듣고 영호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영호도 그 미소에 화답했죠. 마치 둘만의 비밀이라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을 텐데. 미선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랐으니까. 정희가 친정엄마 영정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고마워. 저는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 정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문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장례식장은 분주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죠. 영호와 정희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특히 정희가 조문객들에게 인사할 때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마치 자기가 이 집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선이 친구 박정희입니다. 정희는 조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영호와 함께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화가 났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인데 왜 정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걸까요?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큰 고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왜요? 너무 나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영호하고 너무 친해 보이고. 큰 고모 말씀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뜻이니까요. 그냥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억지로 변명했지만 제 자신도 납득이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호와 정희는 더욱 가까워 보였어요. 뭔가 할 말이 많은 듯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은 웃기까지 했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선아, 좀 쉬어. 내가 대신 인사받을게. 정희가 그렇게 말하며 제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래도 많이 힘들 텐데. 정희는 계속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어요. 마치 이 집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때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뭔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정희야, 나랑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지금? 괜찮아. 응, 잠깐만. 저는 정희를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너 혹시 우리 영호랑 뭔가 있는 거야? 정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영호 오빠랑? 그럼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평소에 연락도 안 했으면서. 정희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선아,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야. 정말? 정말이야. 내가 왜 내 남편이랑 그런 일이 있겠어? 정희는 부인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영호는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와 눈빛을 주고받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히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었죠. 하지만 곧 그 추측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희와 영호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마침 지은이가 도착했으니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될 것 같았죠. 지은아, 잠깐 빈소 좀 지켜줘. 화장실 다녀올게. 네, 고모. 천천히 다녀오세요. 화장실에 가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친정엄마 장례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건지도 모르니까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눈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화장을 다시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10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빈소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미선이 없을 때 말하는 게 좋겠어. 그래. 오늘 장례 끝나면 반드시 얘기해야 해.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거야. 그 목소리들. 분명히 영호와 정희였어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미선이한테 정말 미안해. 영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이미 결정한 거잖아.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영호 씨, 망설이지 마. 우리 관계를 미선이에게 말할 거라고 약속했잖아. 우리 관계라니.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알겠어. 오늘 발인 끝나고 얘기하자. 그래,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빈소 쪽으로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관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빈소로 돌아갔어요. 영호와 정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어디 갔다 왔어? 찾고 있었는데. 영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죠. 화장 좀 고쳤어요. 저는 가능한 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정희가 영호에게 다가가더니 자연스럽게 팔을 터치했어요. 영호 오빠, 시간 한번 봐주세요. 응, 지금 2시 반이네. 둘의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주변 조문객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여자 누구야? 부인 친구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친해 보이지 않아? 뭔가 이상한데.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다른 사람들까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니. 정희야. 저는 정희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미선아. 좀 조심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정희는 제 말을 듣고 오히려 당당하게 웃었어요. 뭘 조심해? 나는 그냥 도와주는 거야.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 태도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정희라면 이런 상황에서 조심스러워 했을 텐데요. 지은이가 제 옆으로 와서 속상이었어요. 고모, 저 두 사람 정말 이상해요. 고모 없을 때 계속 붙어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렸는데. 뭔가 비밀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은이의 말에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영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정희에게 말했어요.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쐴까? 좋아요. 나도 답답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가려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영호와 정희가 동시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우리 둘이서 잠깐만 갔다 올게. 왜요? 저도 공기가 답답해서 나가고 싶은데. 그냥.
좀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제가 계속 물어보자 정희가 나섰어요. 미선아, 우리가 너 걱정돼서 얘기 좀 하려는 거야.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쉬어. 정희의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고모 뭔가 이상해요. 정말로.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알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영호와 정희 사이에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영호와 정희가 밖에 나간 지 20분이 넘게 지났어요. 발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두 사람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어요. 저는 초조해져서 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영호와 정희가 장례식장 뒤편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꼭 껴안고 있었거든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고모. 지은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고모 괜찮아요? 지은아. 저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뭘 보신 거예요? 지은이도 밖을 내다보더니 입을 벌리고 말았어요. 저게 뭐예요? 고모부가 저 여자랑? 지은이도 똑같이 봤어요. 영호와 정희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요. 그때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미선아, 기다렸어? 영호가 태연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호 씨. 응? 방금 뭐 했어요? 영호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그냥 바람 쐬고 왔는데. 정말요? 응, 왜? 저는 정희를 쳐다봤어요. 정희는 어떨까요? 정희야, 너도 바람만 쐰 거야? 정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싸늘했어요. 미선아, 너 지금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봤어요. 두 분이 껴안고 있는 걸.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조문객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거든요. 영호 얼굴이 하얘졌어요. 미선아, 그게 무슨...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정희가 나섰어요. 미선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요? 내 남편이랑 껴안고 있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 사귀고 있어. 정희가 대놓고 말했어요. 장례식장 한복판에서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사귀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정희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미선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정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요. 영호는 어떨까요? 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영호 씨,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물어보자 영호는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미선아. 그 순간 저는 정말 현기증이 났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 절친과 바람을 피웠다니요. 언제부터요? 미선아.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1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정희야, 너는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럴 수 있어? 정희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미선아,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사랑? 저는 비웃었어요. 내 남편 뺏어놓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뺏은 게 아니야. 영호 오빠가 먼저 좋아했어. 정희가 영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영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요. 조문객들은 완전히 시끄러워졌어요. 이런 막장 드라마를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언니, 진정하세요. 지은이가 저를 말렸어요. 진정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저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큰 오빠가 나섰어요. 영호야, 이게 무슨 짓이냐?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처제 장례식 날에 큰 오빠도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정희는 어떨까요? 정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오늘 얘기하려고 했어. 미선아, 우리 이혼해. 정희가 대놓고 말했어요. 뭐라고? 영호 오빠랑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해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 절친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는 이혼까지 요구하다니요. 정희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정신 멀쩡해.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아. 정희는 영호 팔을 끼고 서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진짜 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조문객들 중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이런 막장을 어디서 보겠어?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황당하다. 저도 황당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현실 감각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지은이가 계속 저를 부축해줬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지은아, 이게 꿈이야. 그렇지? 고모. 지은이도 할 말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말이에요. 영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죠. 그리고 휴대폰을 예전보다 자주 확인했고요. 정희는 어떨까요? 정희도 이상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영우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묻는 줄 알았는데. 미선아, 영우 오빠 요즘 어때? 영우 오빠 건강하지? 영우 오빠 취미생활 뭐하고 있어? 계속 영우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냥 친구로서 관심을 갖는 거라고요. 몇 달 전에는 정희가 저희 집 근처에서 봤다고 연락 온 적도 있었어요. 미선아, 오늘 내 남편 봤어. 혼자 걸어가더라고. 어디서? 마트 앞에서. 뭔가 사러 간 것 같던데.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희가 저희 동네에 올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영호를 봤다니요. 그리고 영호도 그날 이상했어요. 마트에 간다고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거든요. 뭐 사러 갔다가 안 사고 왔어요. 아, 생각해보니 필요 없더라고. 영호가 대충 답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또 있었어요. 저희 결혼기념일 때였어요. 영호가 선물을 줬는데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어떤 친구요? 그냥 여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했을 때 조금 이상했어요. 영호한테는 여자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추천해준 걸까요? 이제 생각해보니 그 여자친구가 정희였을 거예요. 정희 취향과 비슷한 선물이었거든요. 몇 주 전에는 정희가 갑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했어요. 미선아, 나 요즘 운동해. 갑자기 왜? 그냥 건강관리 좀 하려고. 정희는 원래 운동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니 이상했죠. 그리고 화장품도 바꿨어요. 더 진한 걸로요. 화장품 바꿨네? 응, 좀 변화를 줘보려고. 그때는 그냥 중년 여성의 자기 관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영호 때문이었던 거죠.
영호는 어떨까요? 영호도 변했어요. 옷차림에 더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향수 새로 샀어요. 응, 괜찮지? 평생 향수를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향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서 멋을 부리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 향수가 정희가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정희가 골라준 거였을 거예요. 또 있었어요. 영호가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보, 파스타 만들어 볼까? 갑자기 왜? 그냥 새로운 거 해보고 싶어서. 영호가 만든 파스타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영화나 요리를 배웠을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정희가 파스타를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영호가 정희를 위해서 요리를 배운 거였던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니 신호는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제일 친한 친구와 말이에요. 미선아. 영호가 조용히 불렀어요. 뭐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인가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1년 동안 날 속이고 있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영호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어떨까요? 미선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하게 됐는데 어떡해. 사랑? 저는 정희를 쳐다봤어요. 너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친구 남편 뺏어놓고? 뺏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 영호 오빠가 먼저 좋다고 했어. 정희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준 거야. 사랑인데 어쩌라고. 저는 이제 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제 남편을 유혹했던 거였어요. 정희야,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뭐라고? 나쁜 년이라고 했어. 친구 남편 뺏은 나쁜 년.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선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한다고? 내가 더했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 장례식 날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이 완전히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제 조카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28살인 지은이는 저와 특히 친한 사이였거든요. 고모. 늦어서 죄송해요. 지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인사했어요. 회사 일로 늦었나 봐요. 그런데 지은이가 장례식장 안 분위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저는 지은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지은아. 고모, 저기 저 여자는 누구예요? 왜 고모부랑 그렇게 붙어 있어요? 지은이가 정희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젊은 세대답게 직설적이었죠. 정희는 지은이를 쳐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선이 친구 박정희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은이는 예의상 인사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지은이가 제 귀에 속상이었어요. 고모, 뭔가 이상해요. 저 여자 표정도 그렇고 고모부도 왜 저래요? 지은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금방 상황을 파악한 거죠. 지은아, 나중에 얘기할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모, 지금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지은이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영호와 정희의 이상한 행동, 복도에서 들은 대화 내용까지요. 지은이는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요? 고모부가 저 여자랑? 쉿, 사람들이 들어요. 저는 지은이를 진정시켰어요. 지은이는 영호와 정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모,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증조할머니 장례식 날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고모부가 바람 피우고 있는데요. 지은이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영호도 지은이 목소리를 들었나 봐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은아, 왔구나. 늦었네. 고모부. 지은이가 영호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은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호가 물어보자 지은이는 대답 대신 정희를 가리켰어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아, 저분은 내 고모 친구야. 친구가 고모부랑 그렇게 붙어 다녀요? 지은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영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희가 나서려고 했지만 지은이가 먼저 말했어요. 고모부 고모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지은아, 무슨 소리야? 저 여자랑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대놓고 물어보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조문객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영호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은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함부로요? 고모가 다 봤다고 했는데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정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얘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일이요? 고모 뒤에서 고모부랑 바람 피우는 게 어른들 일이에요. 지은이가 대놓고 말하자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바람을 피운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은이가 고마웠어요. 제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걸 대신 말해줬거든요. 지은아, 그만해. 저는 지은이를 말렸어요. 고모, 왜 말려요? 저런 일을 당하고도 참으실 거예요. 지은이가 제게 따졌어요. 그래도 여기는 장례식장이야. 장례식장이라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증조할머니 장례날에 이런 짓을 하다니. 지은이는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큰오빠가 나섰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냐? 큰할아버지, 고모부가 저 여자랑 바람 피워요. 지은이가 큰오빠에게 고발했어요. 큰오빠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고모가 직접 봤다고 했어요. 큰오빠는 영호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영호야, 이게 사실이냐? 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정희는 어떨까요? 정희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지은아,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뭘 모른다고요? 고모부가 고마 몰래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거 맞죠? 지은이가 맞받아쳤어요. 장례식장이 완전히 시끄러워졌어요. 조문객들은 이런 막장 드라마를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지은이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고모. 지은이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저를 위해서 화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지은이 때문에 상황이 공개적으로 터져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죠.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끝까지 가보자고. 영호 씨. 저는 영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다 말해보세요. 정희랑 정말 그런 사이인가요? 영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선아.
네, 아니라고 하세요. 제발. 저는 마지막까지 기대했어요. 영호가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정이랑 그런 사이인가요? 미선아, 정말 미안해. 영호가 사과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요? 1년 동안 나를 속이고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속였던 거예요? 작년 봄부터. 작년 봄. 저는 계산해 봤어요. 1년하고도 몇 달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나는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미선아. 말 걸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어요. 더 이상 영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정의가 나섰어요. 미선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정의를 쳐다봤어요. 내가 내 남편을 유혹한 거 아니야? 유혹한 게 아니야. 서로 좋아하게 된 거지. 정의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좋아하게 됐다고? 내가 내 친구인데. 친구라고 해서 사랑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 정의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사랑? 너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런 뻔뻔한 여자를 봤나. 친구 남편 뺏고서 사랑이라니. 정말 어이없다.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도 정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미선아, 어차피 너랑 영호 오빠는 이미 식어 빠진 사이잖아. 뭐라고? 요즘 부부들 다 그래. 의무감으로 사는 거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야. 정의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정의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사실이잖아. 영호 오빠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너랑은 이미 남남 같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호가 정희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영호 씨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영호를 쳐다봤어요.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하하.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미선아. 이제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저는 주변 조문객들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셨죠? 이게 바로 제 남편과 제 친구예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미선아, 그만해. 큰 오빠가 저를 말렸어요. 왜 그만해요, 오빠? 다들 알아야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저는 더 이상 체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정엄마 장례식 날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렸어요. 지은이가 제 옆으로 와서 팔을 잡았어요. 고모, 진정하세요.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저는 지은이를 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고마워. 내가 대신 말해줘서. 고모. 나는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저는 영우와 정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분노를 터뜨리자 정희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이제 그만 받아들여.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받아들이라고? 뭘? 영호 오빠는 이미 내 남자야. 1년 넘게. 정희의 당당한 고백에 조문객들이 경악했어요. 1년 넘게라니. 정말 뻔뻔하다. 하지만 정희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건 처음이 아니야. 뭐라고? 영우 오빠랑 나랑은 사실 오래전부터 서로 좋아했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정희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그래. 우리가 먼저 만났었어. 너보다 먼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영호는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아니야. 영호 오빠는 우리 학교 앞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어. 그때 내가 먼저 좋아했었거든. 정희가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타난 거야. 대학교 때. 그래서 뭐? 영호 오빠가 너를 선택했지. 그때는 정희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 기회를 기다렸어.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희가 30년 동안 제 남편을 노리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정희야,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무서워? 나는 그냥 내 사랑을 되찾은 거야. 정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때 영우가 입을 열었어요. 미선아, 사실은. 뭐가 또 사실이에요. 정의 말이 맞아. 우리는 고등학교 때 만났었어. 영호도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렵고. 너를 만나고 나서는 정희는 잊었어. 잊었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정희를 다시 만나면서. 다시 만났다고? 저는 놀랐어요. 작년에 정희와 영호가 따로 만났다니. 언제 만났는데요? 내가 약국에서 야근할 때. 정희가 우연히 연락을 했어. 우연히? 저는 정희를 쳐다봤어요. 우연이 아니지? 정희가 웃었어요. 맞아. 일부러 연락했어. 영호 오빠 번호 알아내서. 어떻게? 내 핸드폰에서 봤어. 작년에 내 집에 놀러 갔을 때. 저는 기억했어요. 작년 봄에 정희가 집에 온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계획한 거야. 계획이라고 할 것까지는. 그냥 연락해봤는데 영호 오빠가 만나자고 하더라고. 정희가 영호를 쳐다봤어요. 영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그냥 옛날 얘기나 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달랐지? 정희가 말을 이었어요. 영호 오빠 너한테 불만이 많더라고. 대화도 안 되고 관심사도 다르고. 불만? 저는 영호를 쳐다봤어요. 영호 씨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보세요. 제가 소리치자 영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잖아.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야. 이번엔 정희가 나섰어요.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 너랑 영호 오빠는 이미 끝난 사이야. 끝난 사이라고? 그래. 의무감으로만 사는 거지 사랑은 이미 끝났어. 정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영호와 제가 정말 끝난 사이였을까요? 미선아.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모 저런 말 믿지 마세요. 저들이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은이 말이 맞았어요. 정희와 영호는 자신들의 불륜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맞아, 지은아. 저는 다시 정희와 영호를 쳐다봤어요. 좋아. 사랑한다고? 그럼 당당하게 해봐. 뭐? 이혼하자. 지금 당장. 제가 말하자 영호와 정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아. 왜? 진짜 사랑이면 이혼해도 되잖아. 저는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이혼하자고? 영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왜? 놀라워요.
진짜 사랑이면 이혼해도 되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미선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정희가 나섰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희가 왜 이혼을 말리죠? 성급하다고? 1년 넘게 나를 속이고서 성급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도 뭐? 너희들이 사랑한다며? 그럼 당당하게 해봐.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당장 변호사 부를게요. 이혼 절차 진행하자고. 그러자 영우와 정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미선아, 잠깐만. 여기는 장례식장이야. 장례식장이어서 뭐요? 여기서 불륜 고백하는 건 괜찮고 이혼 얘기는 안 돼요. 저는 비꼬듯이 말했어요. 지은이가 제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고모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들한테 당할 필요 없어요. 지은아. 고모 제가 증인이 될게요. 오늘 일 다 봤으니까. 지은이가 영우와 정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번뜩 생각이 났어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잠깐만요.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영호 씨,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정희랑 언제부터 바람 피웠는지. 미선아, 왜 녹음을? 증거로 남겨야죠. 나중에 이혼할 때 필요하니까. 영호가 당황하자 정희가 나섰어요. 녹음하지 마. 정희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막았어요. 손대지 마세요. 얘가 뭘? 저 불륜녀가 고모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주변 조문객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젊은 애가 잘한다. 저런 뻔뻔한 여자는 처음 봐. 친구 남편 빼고서 당당하기까지 하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정희에게 집중됐어요. 정희는 이제서야 상황이 불리해졌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선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조용히 하자. 조용히요? 아끼는 장례식장에서 사랑한다고 떠들어놓고 이제 조용히 하자고요. 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여자가 바로 제 친구랍니다. 30년 친구예요. 조문객들이 모두 정희를 쳐다봤어요. 30년 동안 친구 행세를 하면서 기회만 노렸어요. 제 남편을 뺏기 위해서요. 미선아, 그만해. 정희가 소리쳤어요. 왜? 사실인데 왜 그만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내 남편을 좋아했다면서요. 3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다는 거죠. 조문객들이 경악했어요. 30년 동안? 정말 무서운 여자네. 친구라는 게 그런 거야. 정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겠나 봐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나는 그냥 뭐요? 그냥 내 남편 뺏으려고 30년을 기다린 거죠. 저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때 큰 오빠가 나섰어요. 미선아,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자. 오빠, 저는 이혼할 거예요. 오늘 당장. 미선아, 오빠도 들었잖아요. 1년 넘게 저를 속였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호가 다가왔어요. 미선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생각해 볼 게 뭐 있어요? 당신은 정의를 선택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영호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쳐다봤어요. 지은아, 나랑 같이 나가자. 네, 고모.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요? 영호가 물어봤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요. 이혼 절차 시작할 거예요. 미선아. 영호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을 나가면서 저는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거든요. 고모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응. 더 이상 저런 사람들과 살 수 없어. 잘하셨어요. 저도 고모 편이에요. 지은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저와 지은이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발인을 위해서였죠. 친정엄마를 마지막으로 배웅해 드려야 했거든요. 장례식장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수근거리고 있었고 영우와 정희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고모 오셨네요. 큰 오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빠 발인 준비됐어요? 응, 준비는 됐는데. 미선아, 정말 이혼할 거야? 네, 결정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큰 오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오빠가 지지할게. 고마워요, 오빠. 발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영우와 정희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희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미선아, 잠깐 얘기 좀 할까? 할 말 없어요. 제발 중요한 얘기야. 정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뭔데요? 여기서는 안 돼. 따로 얘기하자. 정희가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정희야, 뭐가 그렇게 중요해? 미선아, 사실은. 정희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사실은 뭐? 영호 오빠랑 나.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장난했던 거야. 너를 시험해 본 거지. 시험? 영호 오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정희가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정말이야. 우리는 연기했던 거야. 연기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1년 넘게 연기했다고? 그게. 정희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영호가 나타났어요. 정희야, 뭐 하는 거야? 영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영호 오빠, 미선이한테 사실대로 말해요. 무슨 사실? 우리가 연기했다고. 영호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희야, 무슨 소리야? 영호 오빠. 정희가 영호를 째려봤어요. 저는 둘의 반응을 보고 깨달았어요. 연기가 아니네요. 미선아. 정희야, 지금 와서 연기였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이제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아까 장례식장에서 고백한 건 뭐였어?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다는 것도 거짓말?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희야, 너 정말 끝까지 거짓말하는구나. 저는 실망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영호가 나섰어요. 미선아, 정의 말이 맞아. 우리는. 영호 씨 그만해요. 저는 영호를 막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 듣기 싫어요. 미선아.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불륜 증거는 충분하다고. 제 말에 영호와 정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오늘 장례식장에서 고백한 것도 증거고 조문객들이 증인이래요. 미선아, 정말 이혼할 거야?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때 정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선아, 제발 용서해줘. 정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정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미선아. 30년 친구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어? 정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영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친정엄마 장례를 무사히 마쳤어요. 영호와 정희는 발인 때까지 참석했지만 그 후로는 모습을 감췄어요. 아마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한 달 후 이혼이 성사됐어요. 영호가 모든 걸 인정했거든요.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됐고요. 고모 기분이 어때요?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오늘 이혼 서류를 받은 날이었거든요. 후련해. 정말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희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연락도 안 하고.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정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정희가 영호와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진짜요? 지은이가 놀랐어요. 응. 사람들이 다 아는 바람에 견디지 못했나 봐. 역시 진짜 사랑이 아니었네요. 지은이 말이 맞았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사람들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영호는 어떨까요? 영호도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는데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고모 후회 안 해요. 후회? 뭘? 이혼한 거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정말이었어요. 오히려 잘한 일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나를 사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왜요? 진짜 사랑했다면 바람 피우지 않았겠지. 저는 깨달았어요. 영호는 저를 의무감으로 사랑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정희도 마찬가지야. 진짜 친구였다면 그런 짓 안 했겠지. 맞아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정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선아,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영호에게서도 가끔 연락이 왔어요. 미선아, 다시 생각해보자. 이것도 무시했어요.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지은이가 자주 놀러 왔어요. 고모 요즘 어때요? 좋아. 진짜 좋아. 왜요? 자유로워서. 정말 그랬어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고모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요? 아직은 아니야. 나 혼자도 충분해. 하지만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친정엄마 장례식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하지만 한편으론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만약 그날 일이 없었다면 영호와 정희는 계속 저를 속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속고 살았겠죠. 지금은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이혼해서 잘 됐다고. 나쁜 사람들과 계속 지내느니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이 있어요. 첫째,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완전히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둘째, 아무리 오래 함께 산 남편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자존심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지도 않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는 솔직한 인생을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자존심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을 지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친정엄마 장례식 날에 벌어진 최악의 하루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을 바꾼 최고의 하루가 됐어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